경기 북부 지역 교통난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31일부터 개통을 시작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비롯해 경원선도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에서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운행 중인 G6000번, G6100번 광역버스에 대한 출근길 좌석 예약제를 다음 달 8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최초로 양주시가 드론 정책 TF팀을 신설하고 드론 산업 육성에 집중합니다. TF팀은 드론 인프라 조성 등 드론 산업 육성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의정부시의회에서 수도권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가려면 국도로만 접근이 가능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난이 하나씩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네, 31일부터 개통을 시작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비롯해 경원선도 오는 10월에 운행을 앞두고 있어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를 잇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마침내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이 도로가 바로 31일부터 개통이 시작된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가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서울 경계부터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거쳐 연천군 청산면까지 36.75km를 잇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이 중 동두천 상패에서 연천군 청산면 구간은 약 9km로 지난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총 공사비 2,661억 원, 공사 기간만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로 서울에서 연천까지 80분 걸렸다면 이제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연천 주민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이 열악한 연천은 이 도로를 통해 10분이라도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다며 만족해했습니다. 쪽에 종합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응급 환자나 있으면 의정부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음으로써 한 10분에서 20분 그 정도 시간적인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천 국민들은 애타게 기다렸는데 이게 개통됨으로써 모든 종합병원이 됐든 응급이 됐든 모두 한 10분에서 20분 단축돼가지고 연천 국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수많은 관광 자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연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있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군정 책임자인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이후로 금년 10월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전철 1호선과 함께 세계로 향하는 우리 연천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연천을 잇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지난 1999년 착공해 24년 만에 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우회도로 개통이 연천은 물론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에서 잠실 광역환승센터를 운행 중인 G6000번과 G6100번 광역버스에 대한 출근길 좌석 예약제를 다음 달 8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장기간 정류소 탑승 대기와 만차로 탑승이 어려운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좌석 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좌석 예약제 시범 운영 차량은 G6000번, G6100번으로 오전 7시 출발 차량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을 완료한 승객만 탑승을 할 수 있는데요. 예약 기간은 운행 7일 전 오전 10시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입니다. 양주시가 드론 산업 육성에 집중합니다. 드론 정책 TF팀이 31일 신설된 건데요. 이는 경기 북부 최초 사례로 TF팀은 드론 인프라 조성 등 드론 산업 육성 업무를 맡게 됩니다.
양주시는 오는 6월 2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드론봇 페스티벌도 개최합니다. 양주시의 3대 축제로 드론 불꽃 아트쇼와 드론 동시 이륙 기네스 도전 등 다양한 볼거리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 드론 산업이 경기도가 만들어갈 4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최초의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가 의정부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네,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호 의원입니다. 예, 지난 3월 자치경찰제 문제를 시의회에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조례로 구체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1990년에 지방자치 분권과 함께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도입을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30년 만에 2020년 12월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경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제도가 제도가 정착이 됐지만 이런 시군까지는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경찰과 그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시민 밀착형 업무거든요. 그래서 뭐 생활 안전이라든가 교통, 경비,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폭력,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또는 이제 아동 실종 등에 대한 생활 밀착형 또는 시민 밀착형 이런 업무들을 자치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그 어떤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이런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17일에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경찰들과 주민 삶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향후에는 그 지역 자치경찰이라는 그 개념이 본 그 경찰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좀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경찰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들도 이제 자치경찰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자치경찰이 도입된다면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조성이 늘면서 원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원도심에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서구에서는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등 유입 인구로 4만 2천 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했고 인천 중구에서도 영종 신도시 등 유입 인구로 1만 700여 명의 주민이 늘었습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인 부천에서는 같은 기간 1만 6천여 명 가까이 빠져나갔고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에서도 각각 1만 3,700여 명과 7,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인접 도시들 간 인구 증감 양극화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원도심 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신도시 조성과 일자리 변화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쇠퇴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또 이전해 나가면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신도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구는 빠져나가는데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연되고. 인천과 부천에는 아직 조성 중인 검단 신도시와 새로 조성하는 계양 대장 신도시가 있습니다. 또 검단 신도시 가까이 김포 한강 2 신도시 계획까지 생겨 수도권 서부 지역에는 신도시 인구 이동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도시 인구 이동이 지속되는 동안 원도심 지역은 중심 인구가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미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로 9월 2지구를 지정하자 최근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중구는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실질 부가가치와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연평균 4.2%에서 5.7%까지 성장했는데 부평구와 계양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들은 같은 기간 0.3%에서 1.8% 성장률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원도심 기업과 일자리 경제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원도심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전략과 도시 재생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나리농원 식물원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나리농원 식물원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후보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기타 용역 수행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식물원 유치가 가능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부분 두 가지 개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시는 앞으로 두 가지의 개발 방향 중 절차의 복잡성, 상위 기관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계속 보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